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독일이 달라졌습니다. 이 독일의 외교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중함 그리고 점진성 이걸 중시하면서 이 러시아하고 서방 간의 대화와 균형을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하순만 하더라도 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등이 검토하던 이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독일이 아주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파열음을 일으켰었죠. 이것 때문에 미국 등 서방국들이 독일은 과연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불안해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7일에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간에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하고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 2 제재안에 대해서 숄츠 독일 총리는 이 노르드스트림 2 플러그를 뽑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동맹국과 함께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도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함께 이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려 왔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독일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려 왔다. 이렇게 트위터에 썼을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하니까 독일의 우방국들은 독일 정부가 독일과 유럽을 지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던 독일의 태도가 확실히 180도 변한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계기가 뭐냐? 바로 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월 27일 미국 시간입니다. 푸틴은 독일을 잃었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온갖 외교적 협상 노력을 무시한 푸틴의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독일을 깨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퍼린 펄리시도 같은 날 푸틴의 실수로 독일에서 정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은 불과 최근 일주일 동안에 기존의 군사 안보 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급격하게 정책의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치 독일이라는 역사적 부담에 눌려가지고 군사 강국으로서의 발전을 스스로 억제를 해왔었는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독일이 러시아하고의 대결 구도로 코스를 변경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 강국으로서 완전히 변모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 현대 독일 연구소의 제프 레키 소장은 파린 펄리스의 가장 큰 이유는 푸틴의 뻔뻔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잔인성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숄츠 총리가 지난 2월 1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가지고 막바지 외교적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푸틴은 외교적 해법 대신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1, 2차 민스크 협정도 완전히 무시를 했고 아예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반군 장악 두 곳을 국가로 일방적으로 승인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 이 숄츠 총리가 엄청나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푸틴의 침략이 독일 정부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이것 때문에 독일은 러시아를 완전히 포기하면서 독일이 나토에서 완전히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는 방향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의 국방정책 전환 내용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일의 정책 변화 선포는 지난 2월 27일 이 3인당 소속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연방의회 특별회의에서 독일 국방정책의 혁신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일인 2022년 2월 24일은 유럽 대륙의 역사에서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안은 무력이 법을 짓밟게 할 것이냐, 푸틴이 시침을 19세기 강대국 정치 시절로 되돌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푸틴과 같은 전쟁광에 제한을 가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국방정책 대전환을 전면에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숄츠 총리는
우선 독일의 국방비를 올해부터 전체 GDP의 2%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특별 방위 기금으로 1000억 유로, 한 125조 원 정도를 한 차례 증액을 하고 그 결과 올해부터 해마다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로써 독일은 단박에 이 나토 회원국이 결의했던 GDP 2% 목표를 2년 앞당겨서 달성하게 됐습니다. 나토는 지난 2012년부터 회원국들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 이걸 10년 안에 이행하기로 했지만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와 인구 대국이면서도 이 국방 예산은 GDP 대비 1.5% 선에 못 미치면서 서방 진영에 불만을 사왔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독일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과 GDP 2% 결의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미국은 GDP의 3.5%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이 자국의 안보를 등한시하는데 미국이 세금으로 유럽 안보를 지켜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러면서 이 나토 탈퇴를 위협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국방비 증액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된 겁니다. 심지어 숄 총리는 이 문제를 헌법에 명시해서 다음 정부들도 이를 따르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국방비 증액 의지가 강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독일 안보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이 푸틴의 러시아가 어느 정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위협에 맞서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해서 이 국방정책의 대전환이 러시아 때문이라는 것을 숨기질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80년 가까이 방해받지 않았던 유럽 대륙의 평화가 푸틴의 러시아 침공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숄 총리는 또 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정치 안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에게 국가적 노력을 요구하는 전환점이라 그러면서 더 이상 발사 안 되는 총, 날지 못하는 전투기, 항해하지 못하는 전함으로 독일군을 무장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는 우리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독일은 당장 올해 조성되는 1000억 유로의 기금으로 애초 구입 예정이었던 FA-18 호닛 전투기 대신에 F-35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이스라엘제 드론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분쟁 지역으로 독일 소유 및 독일산 무기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던 옛 원칙을 버려버리고 대전차 무기 1000정 그리고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네덜란드 정부가 독일군의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RPG 400정을 보내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독일 정부의 태도는 지난 1월 27일 우크라이나가 독일의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함과 대공 방위 시스템 같은 이런 무기 공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군용 헬멧 5,000개하고 야전병원 시설을 보내겠다고 했던 것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당시 독일 정부는 우방국들로부터 농담하냐 이런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이 헬멧도 무려 한 달이 지난 2월 26일에서야 트럭 2대에 실려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국이죠. 특히 이 유대인 학살로 전쟁에 관해서는 하염없이 낮은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재건 및 확장은 꿈도 꾸질 않았습니다. 국내외적 저항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의 역대 정권은 전임 앙겔라 메르켈 내각까지 대대적인 군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독일의 이런 정책은 사실 동서독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병력과 장비 같은 군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등의 압박에도 그렇게 낮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명분을 유지해왔던 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급증하는 복지 지출과
예산 흑자를 모두 달성하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숄츠 총리의 국방정책 대전환 선언은 한마디로 독일을 다시 유럽의 군사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런 군사강국의 목표가 러시아를 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숄츠 총리 이날 링전 정식 이후에 전임자들 중에서 누구도 관리하지 못했던 사항, 그러니까 독일이 나토에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하겠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화하려면 국가안보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숄츠 총리는 새롭게 구매하는 전투기들이 나토의 대러시아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결국 푸틴의 러시아가 그동안 잠자고 있던 독일의 공격 본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 러시아 제국의 천적이었던 독일을 다시 군사강국으로의 도약 계기를 푸틴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숄츠 총리의 장담대로 독일이 군사강국으로 우뚝 선다 그러면 바로 그 독일로 인해 가지고 이 러시아의 유럽 진출 계획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틴이 재발등을 찍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픈 소사이티 재단의 유러시아 부문 책임자인 다니엘라 슈야츠는 이 뉴욕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7일 숄츠 총리의 의회 연설은 독일이 더 이상 느긋하게 물러앉아서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안보, 그러니까 미국을 말하는 거고요,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주는 거죠, 이걸 즐기고만 있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새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독일은 이 국방정책만 대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대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선 전임 메르켈 총리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노트스트림 2의 운영부터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독일이 그동안 러시아에 의존해왔던 에너지 정책도 대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독일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략 비축 천연가스를 조성하고 북부 해안에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수입 터미널 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 회원국에는 LNG 터미널이 다수 있지만 독일에는 한 곳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에너지를 더 이상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책임 있고 진보적인 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경제와 기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독일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독일의 국방정책이나 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은 미국이 주도하는 탈러시아 정책에 함께 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유럽 사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뭉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러시아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독일 또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작년 두 나라가 무역액은 이 전년보다 34%가 증가해가지고 600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독일에게 EU 밖의 무역 거래국으로서는 톱5 안에 드는 국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렇게 대전환을 한다는 것은 독일 3인당 정부가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독일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유럽 최대의 국방 예산국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앞으로 유럽 사회의 대러시아 정책은 물론이고 이 대중국 정책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이 이렇게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면서 유럽 사회 내에서의 독일의 위상과 입지도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더불어 유럽연합, 이 EU의 대러시아 및 대중국 정책도 앞으로는 일사불란하면서도 강경한 정책으로 나아갈 것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이 강경해질 것이라는 점은 독일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베를린 시민 50만 명은 이 베를린에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초대규모의 집회를 연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대량 난민 사태가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의 붉은 군대를 피해서 고향을 등재했던 독일의 과거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 때문에 전후 유럽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위험성을 강조해가지고 이 협상을 중요시해왔던 3인당의 정책마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계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욕심을 내므로써 독일이라는 엄청난 우방까지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소탐대시를 한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